안녕하세요. 완벽한 낯가림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홀린 듯 온몸으로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인데요. 누군가는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요. 저는 100% 확실히 믿습니다. 제 삶 속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기계발 책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라면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요. 내게 일어나는 현상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오랜 고민 끝에 제가 경험했던 끌어당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째로 뒤집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끌어당김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끌어당김 법칙의 주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주어.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다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며 영상을 닫으려는 분이 있을 거고요. 처음 듣는 말인데? 한번 들어볼까 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제 실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이건 진짜 제가 겪은 실화로요. 투자 이야기가 나오지만 투자 관련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경매를 참 열심히 할 때 이야기인데요. 물건 중에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 앞에는 다른 땅이 있었고요. 그 앞에는 도로가 있었죠. 한마디로 제가 낙찰을 받고 싶었던 땅은 맹지였습니다. 맹지는 접한 도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싸요. 이 물건을 활용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도로에 붙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로에 붙은 땅까지 살 돈이 없었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 말고 그 도로 옆에 땅 주인이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훨씬 좋겠구나.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서 제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옆 땅 주인을 만날 방법을 생각했죠.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무작정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제가 너무 웃겼어요. 하지만 그냥 그 땅을 더 가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마냥 신났죠.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전화번호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보냈던 편지와 지적도에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구냐고, 왜 이런 걸 보내냐고. 그래서 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땅 옆에 맹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걸 낙찰 받으신다면 아주 싼 맹지를 사서 선생님 땅이랑 붙이면 훨씬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에 대해 모르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수를 받거나 수고비를 받으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직장도 다니는 회사원이고요. 그냥 경매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하는 겁니다. 라고 그랬더니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분이 나를 만나자고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일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분의 집이 잠실 리센치였어요. 거기 살 정도로 성공한 분이라면 저처럼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한테 분명히 끌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궁금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땅은 살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약속한 날 집으로 갔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고민하시더니 경매는 결국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매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어째서 모르는 사람한테 온 편지 한 통을 받고 직접 만날 생각까지 하셨는지. 저는 그분의 대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요. 아직까지도 생생한데요.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가 그날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했죠. 나한테 선물을 줘야겠다고. 무슨 선물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올해는 좀 특별한 선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 도와줘야겠다. 그게 내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결심을 했죠. 근데 그날 편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번개를 맞은 듯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저는 제가 끌어당긴 줄 알았습니다. 그 땅을 보고 나서 이 땅을 더 높은 가치로 만들기 위해 분석하고 생각하고 찾아내고 편지 쓰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람까지 만나서 이런 대화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끌어당긴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끌어당긴 겁니다. 제가 그분을 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원한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단지 저를 선택했던 겁니다. 만약에 제 편지가 그 다음날 갔더라면 저를 만날 이유가 없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면 이루어지는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의 N극이 아무리 간절하고 강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의 S극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 S극이 나를 언제 선택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많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뭐든 다 이룰 수 있다고.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끌어당김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함으로써 그것이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나를 선택할 때까지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끌어당김은 그저 원하는 것을 바라면서 우주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을 잡을 수 있게 내 손을 잡을 때까지 늘 손을 내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알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현실에서 활용하면 더 이상은 막막하게만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끌어당김이 내 손을 잡아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원함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역시 굉장히 깊은 생각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간단한 핵심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함이라는 의식 자체를 없애는 거죠. 원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의식 속에 나의 간절한 바람을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원하는 것을 무의식 속에 넣는 작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각화, 확언, 100번 쓰기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 집 화장실에 있는 거고요. 작은 것은 제 핸드폰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매일 수시로 보다 보니까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루지 못할 것 같지도 않고요. 누가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아직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걸 본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 놀러온 사람들 이제 전부 다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무의식은 이미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계속해서 보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서 그게 너무 당연해서 내 삶과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마치 양치를 치약으로 하는 것과 같죠. 왜 치약으로 하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냥 시작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이겠죠. 이것처럼 우리는 원하는 것을 벽에 붙이고 바탕화면으로 만들고 핸드폰에 넣고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원하는 것이 내 자체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 수시로 읽고 또 봐야 하죠. 물론 이런 거 안 해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의 무의식 속에, 아니 무의식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정도 되면 확언이나 시각화를 통한 무의식에 넣는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시각화, 확언, 100번 쓰기 시작하셔야 돼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두 번째, 나를 끌어당길 때까지 원함을 지속해야 한다. 세 번째, 원함을 지속하기 위해 확언, 시각화, 100번 쓰기 등으로 원하는 것을 무의식화해야 한다. 네,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끌어당긴 법칙과 무의식, 잠재의식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1분간 저와 함께 걸으면서 여러분의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떠실까요? 네, 지금까지 완벽한 낯가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